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이었고 라임 사태 관련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인 내지는 가족 사건에도 지휘권이 행사돼 있었습니다. 청와대 반응은 저희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라임 사건과 어떤 윤석열 총장 가족 내지는 지인 관련 사건들이 뭔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 연관되어 있다, 뭐 이런 해석일까요? 사실상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째 검찰 수사 지휘를 신속하게 결정한 것은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불신임하는 의견 표명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김봉현 전 회장과 관련해서 그 윗장문만 기초해서 이렇게 검찰들이 로비를 받았고 야당 정치인이 관련되어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모종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수사를 은폐하고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에 대해서 너무 부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진술이 신빙성을 따지지 않고 너무나 신속하게 이렇게 수사 지휘하는 거는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여지는 있는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했다라는 것은 현재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않다라는 인식에 기초했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추 장관과 검찰과의 갈등, 총장과의 갈등은 더 점입가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라임 로비 의혹 관련 그리고 검찰총장 주변인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지휘를 배제하라는 것이거든요. 대검 수사 지휘까지 배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실상 또다시 우리 채널A 이모 기자 사건 때 본 갈등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게 됐습니다. 네. 이쯤에서 그 윤석열 총장 가족 또는 측근과 관련된 사건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들이었고 어떤 의혹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코바나라고 하는 이 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일정 부분 협찬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이에요. 물론 이건 아직까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첫 번째 의혹이고요. 두 번째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인데요. 주가 조작과 도이치 파이낸셜에서 주식 매매에 대한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 이 부분도 지금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는 장모 관련해서는 요양병원의 불법 운영 관련 사건 무마, 그리고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람들이 거의 다 처벌을 받았는데 이 그 장모 이분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게 좀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네 번째 이제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한 문제입니다. 용산 세무서장 같은 게 로비를 했는데 그 로비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 의혹이에요. 근데 왜 이 용산 세무서장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가장 가까운 이제 검사로 알려진 윤대진, 소윤대윤, 이게 들어보셨죠? 윤대진 전 검사장, 이분의 형이거든요. 이 전 용산 세무서장이. 그래서 이제 본인의 측근 검사의 가족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관여하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아라, 그렇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이죠. 이거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님, 윤석열 총장이 이제 뭐 가족 관련 수사나 측근 관련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내가 원래 보고도 받지 않았고 그동안 수사 지휘도 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 그리고 수사지휘권 발동 30분 만에 이것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채널A 이모 기자 사건 때 이거는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행사하면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 불수용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미 효력을 발생하는 거여서 이걸 안 받겠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가족 사건까지 수사지휘권을 내리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윤석열 총장과 관계된 지인이든 가족이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총장이 수사지휘하지 않는 게 원칙적이죠. 이해충돌 문제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내가 회피했고 내가 보고도 받지 않았고 개입하지 않았는데 별도로 이런 수사지휘가 내려오는 것이 좀 의아하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처가 사건은 특히 애초부터 개입조차 하지 않았
않았다. 맞대응을 자제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것은 맞대응을 할 필요가 없이 현재 과거로부터 진행된 사건들이고 대다수는 내사 종결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아주 신규성이 있거나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건이 다시 수사가 재개돼서 하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일부 확인될 사실이 있어 보이지만 예. 소환 조사를 할 정도로 새로운 증거들이라든가 관여했다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윤 총장 입장에서는 특히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어서 예민할 수 있어서 최대한 소극적이고 맞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사실 여러 번의 그 인사를 거치면서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이 다 대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고립이 됐는데 이번 이 수사지휘권 발동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퇴를 하라라는 최후 통첩이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윤 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첫째는 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라 이런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 사실은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전체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직접적인 관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뭐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수사 보고 받지 않았다. 특별히 새로울 게 없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엔. 지금 4가지 사건 본인의 측근이나 가족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배제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 네. 원칙을 그냥 지시를 했을 뿐이지 이게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윤 총장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라고 보긴 저는 좀 이르다고 보고 예. 또 하나 이제 그 라임 사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금 그 김봉현이라는 사람의 어떤 진술이나 조사의 내용들을 보면 윤 총장이 개입했을 여지가 있는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진실은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윤 총장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다면 본인 스스로 그 부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본인이 더 명명백백하게 잘못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에 개입하지 말고 보고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뭐 윤 총장을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까지 이해하는 것은 조금 저는 앞서가는 거라고 보고 예. 또 윤 총장의 반응이나 대응을 보면 당장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그걸 즉각 수용했어요. 예. 뭐 오래 시간도 걸리지 않고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도라고 봐요. 만약에 예. 본인이 물러날 생각이 있으면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사표를 던지고 나갔겠죠. 예. 그런데 윤 총장이 저렇게 법무부의 요구사항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당장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인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문제는 이 사건들이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 총장이 거치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윤 총장에 대해서 지금 뭐 거치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너무 이른 진단이나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요, 그 이제 22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장에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년 국감 때도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관련 어떤 질문이나 관련 대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도 어느 정부가 뭐 어떤 수사에 관련된 처리를 잘했습니까 했을 때도 MB 정부 때가 그런 얘기했죠. 쿨하게 처리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아무튼 대답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22일에 이제 국감장에 윤석열 총장이 어떠한 자세로 임할까?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분위기를 좀 전반적으로 예상해 주신다면. 저는 일단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이 아마 집중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에 관련해서 압박을 하는 거 아니냐. 예. 본인의 수사권이 이렇게 다 정지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물어볼 거예요. 그럼 아마 본인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문제는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러면 정치적으로 더 큰 혼란과 논란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과연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정치적 사안이 되고 마치 지금 상황을 보면 현 검찰총장을 야권이 지지하고 여권하고 대립하는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킨다는 점에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정치적으로 본인이 여야 간의 대립의 핵심에 서는 것, 중심에 서는 것 자체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저는 검찰의 중립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나와서 하시는 말, 뭐 본인의 입장과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이 어떤 파장을 나올지에 대해서 본인이 깊이 고민하시고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뭐 듭니다. 짧게 하나만. 그러니까 저희 이제 보통 보도할 때 뭐 기자들도 흔히 이런 표현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작심 발언을 할 뭐, 것이다. 예, 예.
그런 거 나올까요?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본인이 이번에 수사권 지휘를 2번 받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야권에서 주장하는 그런 논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야권의 주장은 사기꾼의 말을 듣고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 부분도 좀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처음 강기정 전 수석 얘기 나올 때는 그렇게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또 사기꾼을 몰아붙이는 모습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불만 표시, 즉 작심 발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금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법무부가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해서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가운데 일부의 신원을 특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지금 폭로전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상황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법무부에서 사흘간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했더니 실명이 일부 특정이 돼서 신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명은 부정청탁금지법과 김영란법과 뇌물수수 의혹으로 지금 검사 일부 그 인원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처음에 입장문을 발표했을 땐 실명을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법무부에서는 그 실제로 실명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수사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수율 접대, 향응 로비를 받았다라고 지목된 검사 3명은 전혀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신원이 확정되면 그다음 수사의 단계는 동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원이 나왔으면 일자가 나왔을 거고 장소가 나왔을 거고 해당 동선에 따라서 자금의 흐름에 따라 실제로 그 검사님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돈이 흐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술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금 추적도 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서로 향응을 했다. 우리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지금 강대강으로 입장이 극명하게 대치되고 있어서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요. 저도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어제 국감에서 나왔던 뭐 이제 저희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일부 의원이 밝힌 어떤 전직 검사 내지는 현 검사들의 면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누구로 특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만큼 예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으로서 전직 검사인 심론은 어느 정도 공개됐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현직 검사는 현재 강력하게 의혹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도에 실명을 쓰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사건은 수사를 좀 더 해보고 구체적으로 좀 혐의점이 있어야 거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제 뭐 단독 붙어서 나오는 기사들 중에는 어제 이제 저녁에 지상파 방송이 보도한 거 보니까 접대받은 3명이 수사팀에 합류했다 뭐 이런 보도도 단독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법무부가 또 부인을 하고 김 전 회장 측도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또 부인을 한 것이죠, 그거는.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도에서는 그렇게 3명이 다 관계돼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법무부는 아니면 실제 조사를 했던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분들이 맞다라고 확인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측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국정감사 이제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진행 중인 상황인데 당장 22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아마 이제 이 주제를 저희는 또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 내용 중에는 결국에는 뭐 수사 지휘권과 관련돼서 갑론을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지휘권을 두고 이제 법조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부분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손 변호사님? 일단 아직 혐의점이나 실제로 검사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신빙성이 구체적인 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지금 역대 검찰 역사 중에 3번이 발효가 됐는데 그중에 2번이 추 장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 특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2번 이렇게 수사지휘권이 나오다 보면 국민들 앞에 사법부 특히 검찰의 불신 현상이 좀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검찰총장의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손발 다 묶고 총장이 해야 되는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너무 실추를 시켰다. 이런 비판이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비판에 앞서서 핵심 키워드가 규명이 돼야 됩니다. 검찰들이 정말 로비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리고 야당 정치인과 검찰이 같이 로비를 했다라고 진술이 있었는데 야당 정치인 전직 검찰에 대해서는 자금 추적 관련한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예. 이 부분은 전혀 수사가 안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혐의점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수사를 안 했다. 그럼 사실상 관련된 검찰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되는 게 옳죠. 예. 근데 김봉현 전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어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금 접대를 했다, 향응을 예. 했다라고 했다면 사실상 그런 근거 없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 부담과 비판은 추 장관이 받아야 될 겁니다. 예. 핵심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검사 3명이 정말로 여기에 관여됐고 청탁을 받았고 예. 술자리나 향응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것을 윤 총장이나 관련된 대검 지휘부 라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미진하게 했는지 여부 사실 만약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어떤 영장, 그러니까 그 금전 거래는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네네. 소환 조사는 안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예. 휴대전화나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보인다면 예. 법무부 입장에서는 좀 부실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돈의 흐름을 확인해야 된다. 이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이자 야당 정치인이 2억 2천만 원을 자문료로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예, 예, 예. 2억 2천을 받아서 만약에 로비에 썼다면 돈이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향후 감찰과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밝혀져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오티머스 사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킨앤스킨 이사 이모 씨가 어젯밤 구속이 됐거든요. 이 검찰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첫 번째 구속인 만큼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뇌물이나 알선수재, 그러니까 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된 것은 아니고 혐의 사항은 150억을 마스크 유통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빼가서 횡령을 했다. 허위 이체 확인증을 만들었다라는 혐의인데 사실 이 사람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진술을 통해서 구속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로비 자금 이렇게 150억을 횡령했으면 그 횡령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로비 의혹의 핵심 단서들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구속으로 횡령 사건 이외에 뇌물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상황인데 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그 펀드 관련해서 라인 펀드, 옵티머스 펀드를 줄여서 야권에서는 그냥 라스 이렇게 저희 좀 그렇게 별칭을 붙여서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전직 행정관 내지는 뭐 그런 청와대 측 인사가 주로 이제 행정관인 것 같아요. 행정관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옵티머스 펀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이분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데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또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인물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진아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 논란이 핵심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옵티머스의 그 사내 이사를 했던 윤모 씨가 있습니다. 윤모 네네네. 씨 같은 경우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이분이 했던 잘못된 행동이 뭐냐면 투자처를 속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끌어모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안전한 곳에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또 안전하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돈을 끌어모아서 결국 사기 행각을 벌여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이 윤모 사내 이사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진아 행정관이 어쨌든 그 뇌물을 수수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된 건 아니고 현재. 예, 또 예. 하나는 이 그 이진아 전 행정관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옵티머스에. 그래서 요 이제 대주주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럼 옵티머스 주식을 갖게 되냐. 물론 뭐 남편이 거기에 사내이사가 했으니까 거기 통해서 가졌을 수는 있지만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진아 전 행정관을 지금 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진아 전 행정관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연루가 돼 있어 수사를 반드시 받아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 옵티머스 주식을 소유하게 됐는지 또 실제로 그 옵티머스 사내 이사를 했던 윤모 씨가 본인의 남편이니까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은 이게 진실 규명 차원에서라도 왜냐하면 야당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연관성에 대해서 의혹에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밝혀내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 주제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겠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